자, 이런 얘기하면 저 욕 많이 먹을 텐데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레버리지를 써서라도 사야 됩니다. 근데 올라갈 때 사느냐? 아니요. 저는 음모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종목들 그러면 그 대신 지금 좀 봐야 될 종목이 무엇이냐? 요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주식성공TV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스윙주, 실적주, 대형주 그리고 시황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세부적인 내용들 수치까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키포인트만 우리가 잡고 간다는 거죠. 그것을 제가 해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반드시 여러분들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입니다. 최악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중이다. 과연 시장 최악이 지났느냐 아니면 더 땅굴을 파고 내려가느냐? 저는 최악의 시간은 지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자, 삼성전자 리포트들입니다. 리포트들을 한번 보자고요. 올 초에 나왔던 리포트입니다. 2월 14일날 키움증권의 리포트인데 삼성전자 메모리 업황 개선이 본격화된다. 매수 목표 주가 얼마? 10만원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98,000원이다. 목표 주가 얼마? 94,000원이에요. SK하이닉스도 볼게요. SK하이닉스 작년 12월 달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SK하이닉스 2022년 영업이익 상향 조정 목표 주가 16만원입니다. 그냥 보유네요. 목표 주가 그나마 11만 5천원. 그런데 여러분, 리포트들 보시면 그 내용들이 틀린 건 아닙니다. 내용들은 맞아요. 실제로 실적들 급등하고 있고요. 앞으로 성장성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어떻습니까? SK하이닉스 11만원 깨고 내려가서 10만원대 초반 갔죠? 삼성전자 6만 5천원도 붕괴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되느냐? 일단 연기금 쪽의 매수 흐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 보시냐면 이게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 동향입니다. 작년 연말에 요거는 뺄게요. 연말 효과니까 빼고 연초부터 시작해서 계속 매도였습니다. 매도 하다가 4월달 이때부터 시작해서 연기금이 지금 매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수급 주체인 연기금이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락은 없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단기적인 흐름들을 좀 잡아놓고 가자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냐면 음모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ELS가 지금 상당 부분 많이 녹았습니다. ELS라는 것은 뭐 파생 상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뭐 지금 설명드릴 것은 아니고요. 녹임 배리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정 주가대를 깨고 내려가면 그러면 원금 손실이 난다는 거예요. 어느 일정 주가 안에 있으면 만기가 조기 상환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을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8만원 아니면 7만원인데 설마 삼성전자가 6만원 깨고 내려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익 볼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업을 해서 가입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그 녹임 배리어 가격이 68,085원입니다. 여기 밑에 내려가면은 손실이라 이거야. 그런데 희한하게 볼게요. 68,000원, 여기입니다. 68,000원대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원금 손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주식이 삼성전자도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오는 이런 파동을 보였단 말이에요. 파동을 보였는데 희한하게도 3월 달부터는 이 이후의 시간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파동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이거 주구장창 그냥 다 밑으로 때린 겁니다. 어거지로 밀어내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들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런데 녹임 배리어를 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생깁니까? 갑자기 4% 갖다 땡겼죠. 더 이상 안 빠진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실적 앞으로 성장성에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방향을 트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한 일예입니다. 일예예요.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ELS 때문에 무조건 빠진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로 삼성전자를 어거지로 끌어내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갈까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아직까지는 안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게 나스닥 지수인데 전저점 깼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주가가 한 번 더 출렁할 가능성들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제 5월 달에 50bp, 그러니까 0.5% 상승, 0.5%포인트를 금리 인상한다라는 것은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기정사실화 됐어요. 또 한 가지는요, 미국 나스닥 시장이 전저점 때 깨고 4% 폭락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상한데 라고 하는 것은 환율이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은 우리가 여기 1275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환율을 잘 모르시겠다라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환율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 IMF 때 1000원 하던 원달러 환율이 얼마 갔어요? 2000원 갔죠. 그러니까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 문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은 뭔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점진적인 악재 해소가 됐고 5월 FOMC 인플레이션 요것이 기점으로 5월 초에 뭔가 티핑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삽니까? 네, 사야 됩니다. 지금 월요일날 오전 시장인데 보합까지 땡겼어요. 삼성전자 지금 올라가고 있죠. 보합 땡기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사세요라고 하면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저 돈 없어요. 다 물렸어요. 라고 하시는데, 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레버리지를 써서라도 사야 됩니다. 근데 올라갈 때 사느냐? 아니요. 저는 뭐 어마어마하게 빠지진 않겠지만 여기까지는 열어둡니다. 여기 61,000원에서 62,000원대까지는 열어두세요. 열어두고 왜 그러냐 하면 이전에 작년에 대세 상승을 보였던 구간 저항대가 여기죠. 여기를 돌파 실패하다가 돌파하면서 대세 상승이 한번 나왔는데 이 저점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 FOMC 회의하고 남아있잖아.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레버리지를 어느 구간까지 쓰냐 하면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 천천히 레버리지를 써서라도 물을 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런 얘기하면 저 욕 많이 먹을 텐데 레버리지는 돈을 빌려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쓰는 것은 올라갈 때 레버리지 씁니다. 올라갈 때. 주가 상승할 때. 그런데 주가가 더 올라가. 그러면 얘도 사고 해서 레버리지 규모가 상승장에서는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가 얘가 꺾이기 시작하면 한 방에 날아가는 거죠. 한 방에 얘네가 내 원금이 요거라고 한다면 이것까지 싹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 게임주에서 나오고 있는데 레버리지는 여러분들 언제 쓰냐? 시장 폭락할 때 쓰는 겁니다. 그전에는 쓰지 않다가 폭락해서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는 시점, 제가 반등 나온다 안 나온다는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쓰는 겁니다. 여기에서 써서 근데 여기서 이만큼 갖고 있는데 물탈 돈이 없잖아.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 쓰는 거예요. 얼마까지? 내 원금 대비 30% 정도까지만 쓰는 겁니다. 50% 넘어가면은 그거는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써가지고 얘가 올라와서 내 원금 오면 레버리지 터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장 폭락할 때 레버리지 쓴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가고 버티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안심하기는 이르다. 그래서 코로나 때 빠진 것도 여기에서 어떻게 올라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자, 2018년도입니다. 이때도 고점 대비해서 5만원대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빠졌어요. 하락폭이 얼마나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20% 이상, 25% 이상 빠졌는데 이게 이렇게 빠진 다음에 V자형으로 땡기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땡기지 않아요. 갔다가 다시 내려와. 그죠? 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저점을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구간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부터 천천히 한 방에 담지 않습니다. 한 방에 담지 않고 천천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팝니까? 못 팔아요. 저항대가 있어요. 여기 저항대죠. 그죠? 이 저항대에서 터그덕 걸리니까
지금부터 어디까지, 여기입니다. 제가 기준 잡아 드릴게요.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을 테니까 어느 구간에서 지금부터 내려오는 동안 올라가면 레버리지 쓰지 마시고요. 결론적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지금 팔 때도 아니다, 팔 때가 아니다. 지금은 단가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요 종목들은 여러분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전략대로 천천히 긴 호흡으로 우리가 접근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종목들 그러면 그 대신 지금 좀 봐야 될 종목이 무엇이냐, 요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SAMT가 되겠습니다. SAMT는 반도체 업종으로 분류가 되지만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대신에 반도체를 유통하는 회사인데 우리가 왜 SAMT를 봐야 하느냐, 자, 요 내용 한번 볼게요. 뭐냐 하면 작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국내 반도체 유통 채널의 변화가 감지된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지난 6월 말, 작년 6월 말입니다. 무진전자의 반도체 등 전자 부품 유통을 맡기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전까지는 4개의 유통사가 있었습니다. SAMT, 미래반도체, 신성반도체, 무진전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SAMT와 무진전자가 비중이 제일 컸었습니다. 그런데 무진전자가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면서 신뢰가 깨지고 무진전자에 줬던 물량들을 전부 다 SAMT에게 주게 됐다라는 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작년에 그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슈팅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죠? 7월 달에 주가가 뭐 4,000원대부터 시작해갖고 6,000원대까지 수직으로 단기 50% 급등을 했고, 이전에도 보시면은 2021년부터 시작해서는 주가가 300% 급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유는 지금 반도체 쇼티지입니다. 반도체를 만들건 안 만들건 어찌됐든 간에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물량은 대부분이 SAMT를 통해서 유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출액은 무려 1조 2천억에서 2조 2천억까지 늘었습니다. 이게 바로 무진전자에서 넘어온 물량 때문이라는 것이죠. 올해 실적은 2조 2천억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실적에 있어서는 상당폭 실적 개선이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건 주봉 차트인데요. 작년에 대단한 슈팅 흐름들이 한번 나왔었죠. 슈팅 흐름들 나온 다음에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추세선을 보신다면 고점을 연결한 이 하락 추세대를 지금 4월 달에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20주선도 돌파를 했죠. 완연하게 단기 주봉 추세는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솟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일봉 상태에서 보면은 완전 수렴을 해놨습니다. 자, 보세요. 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요 녹색 선이죠. 224일, 1년 이평선까지 224일선까지 완벽하게 수렴을 하면서 지금 고점부 한번 뚫고 나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실적 좋고 모멘텀 있는 종목들 우리가 공략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현 시점부터 매수 괜찮습니다. 박스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점 4,200원대까지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물대 하나만 돌파하면 돼요. 이렇게 길게 봤을 때는 여기가 매물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기 6,000원대 약간 밑에 5,500원에서 6,000원대 여기를 매물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매물대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매물은 털린 상태고요. 지금 올해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의 매물대를 계속해서 두드리면서 손바뀜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가 빠지지 않고 지금 두 번째 밀리는데 빠지지 않고 저점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점들은 누군가는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는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5,500원이 갈지 아니면 정고점을 넘어서 버릴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방이 막혀있고 실적이 괜찮은 종목이라고 한다면 관심에 넣고 계속해서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SAMT, 여러분들 관심권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인데요. 마지막 종목은 제가 굉장히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STI라는 종목인데요. STI는 반도체 장비업체가 되겠습니다. 화학약품 중앙 공급장치라고 해서 CCSS 장비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탱크로리를 통해서 각 원자재들이 지금 팹으로 들어와요. 공장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적절한 비율로 불순물 없이 이것을 섞어가지고 탱크로 보내주는 역할, 요 CCSS 장비를 만드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고 왜 다른 장비 업체들보다 더 눈여겨봐야 하냐면, 지금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로부터 반도체 장비를 첫 수주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국 반도체 기업에서도 수주가 터졌고요, 독일의 반도체 웨이퍼 공급사에도 수주가 터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 밑에 나오는 FCBGA 패키지 기판 쪽에서도 매출이 터졌다라는 거죠. 그 뜻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삼성전자에 의존하던, 여기 삼성전자에 의존하던 매출 구조가 기판, 중국 글로벌 고객사, 그 다음에 중국 로컬 고객사, 그 다음에 웨이퍼 업체까지 다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장비 업체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서 수주를 하지 않으면, 발주를 하지 않으면 실적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실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 상승이 따라오지를 않았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STI는 실적이 어떻게 된다? 꾸준하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투자하면은 실적이 올랐다가 투자 안 하면은 실적이 빠지는 흐름들이었는데, 지금은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아주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들이죠. 그래서 STI는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차트 흐름들 보시면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뭐가 재밌냐면, 작년에 이 이슈가 한번 터졌었어요. 이 이슈가 돌면서 고점까지 올려 붙였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 나오면서 빠졌죠. 급격하게 빠졌습니다. 빠졌어. 그런데 2월달 3월달 시장 좋았습니까? 시장 안 좋았죠.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다중바닥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바닥 잡았죠? 1바닥 잡았고 2바닥 잡았고 3바닥 잡았고, 그리고 땡겨 올리는데, 이 올릴 때 여러분들 거래량 보시면 바닥 잡을 때 거래량 나옵니까? 거래량 안 터집니다. 오히려 양봉 거래량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갖다 올릴 때는 양봉 거래량, 위로 쏘는 거래량들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정석적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내려왔을 때 21선 안착 박스권 잘 하고요, 두 번째 상승에서 어디를 돌파해야 된다? 이전에 정고점대를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장 급락에 따라서 한번 밀렸었는데 이거를 그 다음에 바로 돌파를 하면서 지금 고점에서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급들도 괜찮아요. 수급 흐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기관 쪽에서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사모펀드에서 꾸준하게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도 별로 없었죠. 금융투자에서 매수 쭉 들어오다가 일부 물량 나갔습니다. 하지만 누가 투신권에서는 아주 꾸준히 매수를 해주면서 이 종목은 기관 쪽에서 매집하고 올리는 종목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죠. 이 정도라면 실적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죠.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주가 수익 비율이 퍼가 8배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저평가 구간이라는 거죠. 지금 현 시점에서는 21선 근처까지 내려오면 완전 땡큐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해도 돼요. 왜 매수해도 되느냐? 이전에 고점 돌파했죠. 그리고 여기서 안착 흐름들 나왔는데 살짝 이탈하다가도 다시 올렸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 되겠죠. 지지선 여기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정고점대 구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수익률 5%, 6%, 7% 나와요. 그런데 저는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가서 일부 챙기는 거 좋죠. 그런데 과거의 실적 대비해서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느냐? 자, 이게 월봉 차트인데요. 월봉 차트인데 2017년 18년도에 실적이 한번 튀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3만원 넘어서 3만 5천원 근처까지 갔다라는 거죠. 월봉상에서 여러분들
보이시겠죠? 자, 월봉상에서 수렴하고 있습니다. 수렴하고 있고 이것을 계속해서 뚫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구간 돌파 나오면 글쎄요, 상한가 한방 내지는 신고가 흐름도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안전하게 여러분들 뭐 짧게 내가 먹고 순환매 빨리빨리 쫓아서 빨리 매매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고점대 이전 12월에 나왔던 고점 가서 일부 챙기셔도 괜찮겠지만 저는 이런 종목은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끌고 가봐도 되는 종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STI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어려운 와중에서도 나쁜 종목들 아니고 좋은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익을 보고 수익을 통해서 기존의 손실을 많이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성공TV와 함께 이런 종목들 잡아가시면서 여러분들 큰 수익 얻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